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19일 날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겸이포,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북한 땅이라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생소한 단어가 됐죠. 그런데 어쨌든 겸이포라는 동네에 창궐을 하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평양 밑에가 있는 거라 이 당시에 이제 그 제철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도시로 해서 공업도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번창했던 동네 중 하나입니다.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에 들어와서 봄과 여름에 잠깐 반짝하다가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가을에 들어와서, 겨울에 들어와서 다시 나타나잖아요. 일본과 중국은 나타나고요. 그랬다가 우리는 이제 11월 20일 날 개성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성, 용산, 이런 식으로 번집니다. 그랬다가 원산, 군산 이렇게 번져나가니까 이제 신의주 이렇게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2월 19일 날, 오늘 내용은 12월 19일 날로서 겸이포가 창궐하더라. 이 내용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써있네. 악성감모. 악성자를 뺀 거죠. 빼도 알아들으니까. 지독한 나쁜 감모와 겸이포. 겸이포는 이제 그 동네 이름이고요. 동네라기는 너무 큰 동네죠, 사실은. 도시니까. 어쨌든, 거기다, 악성감모와 겸이포. 겸이포는 이제 여기 써있어 황해북도에 지금의 송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겸이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지명을 안 쓰기 때문에 더 생소하죠. 지금의 이제, 송림시인데 이것도 이제 북한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 됐죠.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세계적 유행이라 일컬을 만한, 세계적으로 유행할 만한 악성감모는 지독한, 여기는 악성감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악감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해도 성자를 빼도 알아들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또 씁니다. 근데 이제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악성감모는 거월에는 이제 지난달이라고 하니까 이제 12월 아니라 11월 말이 되는 거죠. 11월 말경부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되게 11월 말경부터 개성, 이렇게 곳곳에 퍼져나가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겸이포라는 동네에서도 비슷한 시기부터 나타났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우 하면은 또자인데, 또다시, 또니까, 이렇게 합니다. 또다시 겸이포에 침입해서, 1918년도에 침입이 돼서 초토화가 됐는데, 지금 다시 또 19년도에서 또 발생됐다, 이런 얘기죠. 겸이포에 침입을 해서 전신이 이제 전체 신임이니까 한 구역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랬다. 겸이포시 전체를 통하여서 다수 많은 숫자의 동병 환자, 같은 병의 환자들이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번졌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많이 그랬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동시에 많이 번졌다. 지금의 이제 여기 송림시인데 여기가 이제 겸이포였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여기 이제 대동강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 이제 공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배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평양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도 밑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제철 공장이 있어서 이제 크게 번창했던 동네죠. 그 당시에 새로운 신도시죠. 그 당시에는. 한기는 이제 차가운 기운이다. 차가운 기운의 증진 점점 늘어남에 반은 이제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점점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지는 거에 따라서 더욱더, 하나에도 더욱인데, 하나를 또 쓰니까 더욱더 강조하는 말이죠.
더욱더욱 창궐을 그는 극도로 하는,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추워질수록 감기는 점점 더 번지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는 그 감기, 독감 뭐 이걸 그냥 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이 당시에 나오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 스페인 독감이 이 당시 유행한 것이 그 더욱더 퍼졌다 해서 퍼지는 경향이 있더라. 추워질수록 그렇다. 더워지면은 이게 좀 잠잠해지고요. 추워지면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한폐렴도, 그러니까 코로나도 저게 이제 여름이 됐을 때는 이제 더워지면 좀 잠잠해지고요. 이제 가을이 돼서 찬바람 불으면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거를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같은 바이러스거든요. 지금에는 사망자는 비교적 소수이면 아직은 그 사망자는 적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계속 그 겸유포의 그 발생자는 늘어났더라. 그런데 다행히 사망자는 좀 적었더라, 다행이더라 뭐 이 얘기죠. 병의 성질이 극히 악성이고, 또한 열도, 그러니까 온도가 39도 내외, 39도면 되게 높은 거죠. 40도 올라가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39도 왔다 갔다 오르락내락 할 정도로 그 상당한 해서 상당한 날짜가 요할다. 그게 이제 좋아지려면 며칠 걸린다는 얘기죠. 상당한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며칠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그 같은 병 증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918년도나 19년도가 똑같은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을요. 일일 하루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어느 날 회복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반은 공황 중이더라. 원래 이게 스페인 독감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좋아진 것 같아도 다시 또 재발하는 수가 종종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죠. 좋아졌다 다시 또 재발하잖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도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또 재발하고 그리고 A라는 동네 그럼 바로 옆 동네 또 그렇고 뭐 계속 전파되는 게, 전파력이 세고 갑자기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뭐 내용 간단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겸이포 동네, 지금 이제 송림시 겸이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1년 전 1918년도 상황입니다. 10월 달에 시민이 1,500명이나 감염이 됐어. 그리고 요 당시에 이게 삼릉, 미쯔비시, 지금도 있는 회사죠. 일본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쯔비시 제철소가 여기서 공장을 건설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 반이나 2분의 1이나 환자더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우체국 직원들이 전원 모두 다 감염됐더라. 왜냐면 우체국은 왕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 그러니까 이제 1년 전 10월 말경에 이렇게 감염이 됐고, 그런 다음에 환자가 1,000명이래. 여기는 1,500 줄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12월 19일날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자는 소수다. 다행이더라. 요거는 이제 19년도 상황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이랬는데 다행히 이번에 금년에 19년도에는 사망자는 적더라. 이런 게 다행이죠.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사망자가 줄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해피니스 나오네요.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이포라는 동네, 지금 송림시가 금년, 그러니까 1919년도 11월 말경에 전파됐더라. 그리고 그 추워질수록 더욱더 환자 수가 많아지더라.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사망자는 적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적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원균인데
바이러스는 변이가 되거든. 그래서 마침 1919년도에 있는 이 바이러스는 그 독성이 약해서 그래서 사람을 좀 덜 사망하게 한 거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1918년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그래서 사망자가 적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마뜨가라고 더 조심을 하잖아요. 위생에도 더 신경 쓰고 그렇기 때문에 1919년도에는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추정이고요.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추정이지만 다 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더 데이터와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좀 추정이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었다. 정확한 사료니까요. 그리고 그 고열이라는 거는 똑같다. 증상들은. 그리고 재발 뭐 하는 것도 유형은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1918년도, 19년도에 발생된 것이 같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건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도 겨울은 이거는 스페인 독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나타난 기록들이나 증상을 보면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증상이나 내용을 다 분석을 해보면은 아마도 스페인 독감이 여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쨌든 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증상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19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